안녕하십니까. 목회자 태국의 김지향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1월 2일 새해 두 번째 날인데요. 저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결심도 하고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면 흐지부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새해에 어떤 새로운 계획, 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고 계신 가정, 개인적인 것,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새로운 계획들 충실하게 세우시고 올해 그 계획들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넘버즈 222호입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장래 인구 동향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어떻게 바뀔지 하는 그 자료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거 소개해 드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20년도에 5,184만 명을 정점으로 찍고요. 그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후인 2033년을 보면요. 5,104만 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2023년도에 5,171만 명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한 60만 명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그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여러분 그래프에서 보시겠지만 감소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 문제는 향후 10년 내에 어떻게 현재의 감소폭을 더 깊게 하지 않는지, 더 크게 하지 않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인구 감소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 대책을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 문제 심각한 거는 단순히 인구가 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문제,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하고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더 심각성이 커지는 겁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8%였습니다. 유엔이 정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단계는 고령사회 단계인데요. 근데 여기 10년 후인 2033년에 가면 28%를 현재보다 10%포인트 늘어나게 됩니다. 아까 앞서 인구는 줄어들긴 하지만 2023년 지금보다 줄어드는 속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령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죠.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8%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떤지, 다른 나라의 고령화 비율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고령 인구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17%로 전 세계에서 25위였습니다. 고령화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반면에 72년도 앞으로 50년 후로 가면요. 전 세계 국가 중 가운데서 고령화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이 한국, 우리나라입니다. 무려 48%,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줄다 보면 각 지방에서 인구가 특히 더 많이 줄게 됩니다. 도시보단 지방이 많이 줄게 되고 있는데요. 이때 인구 소멸지역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인구 소멸지역은 어떤 거냐면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어서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는 몇만 명 이상의 도시 인구다. 그 다음 읍면은 몇만 명 이상이 됐을 때 읍면, 군이 내 어떤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인구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하나의 군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은 그 군이 없어지고 옆에 군하고 같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지방 소멸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멸 위험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멸 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를 분모로 하고 분자를 20세부터 39세 여성 인구 수를 이제 분자로 했을 때 소멸 위험지수라는 겁니다. 일단 소멸 위험지수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 지수가 낮을수록 인구 소멸 위험이 높아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래프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 빨간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황 지역이 있고 노랑 지역이 있습니다. 이때 빨간 지역은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것이고 주황은 소멸 위험에 진입된 단계를 보는 거고 노란색은 소멸 주의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특징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의 내륙 지방들이 소멸 고위험 지역인 겁니다. 빨간색으로 주로 되어 있죠. 반면에 서울 중심으로서 부산까지 대각선 방향은 노란색이 좀 많습니다. 요 지역들은 소멸주의 단계에 진입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대부분, 그 다음에 경상북도 대부분, 그리고 전라북도,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대부분은 주황색으로 소멸 위험지 진입의 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의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인구가 급감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하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 비율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에서는 더 심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인구 감소의 폭이 사회보다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령화 비율도 일반 사회보다 교회가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의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고령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고 할 때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행이 불편하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공간의 협소한 문제들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노약자들에 대한 이런 어떤 시설 보완의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고령자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제 목회의 주안점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특히 이제 고령자들에게 맞는 이런 목회 프로그램의 문제들을 개발하셔야 됩니다. 대개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젊은 세대 중심으로 움직였고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목회적 돌봄이 그렇게 많이 광고되거나 혹은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고령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목회적인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점점 교회에서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이제 교회의 일꾼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은퇴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교회에서 일꾼을 확보하고 그리고 건강한 고령자들이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의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고려가 돼야 될 문제일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교회에 주어진 과제들이고요. 이 과제들을 해결해야 교회가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목회를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22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